수일이야 수일이, 이건 저한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책이에요. 이런 책인데 드물게 뒤가 열려 있어요. 결론이 안 지어져 있어. 어른이 보면 그렇잖아요. 어른이 보면 상징이 너무나 뚜렷해요. 이 얘기 잠깐 하면, 수일이가 이제 방학 때 놀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가짜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덕실이라는 걔가 옛날 얘기 있죠, 옹고집전 이런 걸로 가짜를 만들자 그래. 손톱으로 가짜를 만들었어요, 쥐를 갖고서. 그래서 이제 가짜 보고 너 학원 다니고 다 하라 그러고 자기 놀러 다녀요. 그러다가 가짜가 어느 순간에 부모하고 그 해변가에 간 거예요. 그전엔 가짜가 계속 나 쥐로 돌아갈래, 나 보내줘 그래. 조금만 참아 그랬는데, 부모랑 가짜가 놀러 갔다 온 다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나 그냥 살래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둘이서 갈등을 벌이는데, 또 이 옹고집전하고 차이는, 이게 그런 분석이 없는데, 옹고집전은 그 진짜 옹고집과 가짜 옹고집을 판별할 때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요. 주변 사람들이 주인 아줌마, 하녀, 특히 여자들이 많이 한다는 점에서는 또 다른 차원이겠죠. 근데 여자들이 주로 평을 하기 때문에, 판별을 하기 때문에 사실 가짜가 더 잘 알아요. 밥숟가락 이런 거는 당연히 진짜가 알겠어요. 양반 폼 잡는 사람이. 가짜가 아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더 진화됐다고 보는 게, 둘이서 싸워요. 둘이서 없이.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센 거죠. 그랬을 때 너는 앞으로 뭐 할 거냐? 그래, 뭐 할 거냐? 그랬더니 공부가 돼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수소폭탄 만드는 거 이거 겁나는 일 아니냐? 그러면서 지구를 걱정한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가 진짜 뭐 생각이 또 오히려 있네, 가짜가 막 이래가면서 놀래요. 실제로 이거 평한 어른들 보면 가짜가 더 마음에 든다 그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어떻든 간에 쫓겨나가지고, 심지어는 그 가짜가 자기 손톱을 먹게 해가지고 얘가 쥐로 변해서 또 잠깐 쥐 생활로 고생 좀 하다가, 들고양이는 그 가짜를 죽일 수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이제 들고양이랑 같이 움직여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냐면, 나는 진짜 수일이, 난 진짜 덕실이 개예요. 나는 진짜 고양이, 이렇게 상징으로 끝내요. 그럼 이거는 돌아가서 다시 된다는 얘기죠. 물론 옹고집전은 허수아비여서 그냥 없어지면 돼요. 근데 이건 쥐니까 상당히 애매하긴 해요. 쥐를 어떻게 없앨 것이냐가 만만치 않은데, 하여튼 상징으로는 뭐 별거 없어요. 근데 아이 독감 쓸 때 아이 한 명이 이제 뒷이야기를 쓰겠다 그래가지고, 뒷이야기를 벌써 뻔한데 쓰기 싫으니까 짱 걸리는 거지 그랬는데, 푸득푸득 쓰겠다 그래서 그래 써봐 그랬더니, 제가 예상한 거 전혀 다르게 쓰는 거예요. 걔는 가짜를 안 죽이고 가서 가짜 가족을 만들어줘. 그러니까 아빠 손톱을 해서 아빠 만들고 엄마 손톱해서 쥐 가족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다른 애들 보고 쓰게 시켰어요. 쓰게 시켰더니 처마다 다른 거예요, 정말. 하도 뒷이야기 쓰는 게 시간도 걸리고 일이 많아서 5단계로 쓰라 그랬어요. 5단계로. 얘가 쓴 게 이거예요. 1. 수일이와 덕실이는 고양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다. 2. 수일이는 엄마 앞에서 가짜 수일을 데려와 자신이 진짜임을 주장한다. 3. 고양이를 이용해 가짜 수일을 죽이려 할 때 엄마가 진짜 수일을 말린다. 4. 엄마는 가짜 수일이가 더 마음에 든다 하였고 사실을 알면서도 진짜 수일을 쫓아내는. 5. 수일이는 망연자실하여 한강에 뛰어들어 자살을 한다. 이게 중학교 2학년이었죠. 이건 상당히 이제 엄마의 사고방식으로 들어간 거죠. 똘똘했는데, 이렇게 쓴 애가 2명 있었어요. 2명. 자기 인생을 크게 바꾼 그런 경우라 좀 특이하다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보면서 가짜를 통합하려고 그러면 가짜를 죽이거나 뭘 합쳐야 되거든요. 근데 가짜를 죽이지 못한 애들이 꽤나 많아요. 왜 못 죽일까? 근데 그럴 경우 독해를 제대로 한다는 얘기는 가짜를 통합해서 가짜의 속성을 자기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짜랑 통합을 못한다. 그래서 특히 독해를 잘한다고 하는 애들이 못해요. 그래서 제가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른들 평한 거에 보면 가짜가 더 인간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가짜가 더 마음에 든다. 이거 그래서 엄마가 마음에 든다. 왜냐면 가짜가 부모가 하라는 거 잘하고 세상을 걱정하고, 진짜는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근데 가짜는 세상도 걱정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가
얘기하는 걸 잘 따르거든요. 아, 그래서 가짜가 부모의 가치를 대변하기 때문에 착한 아이들이 못 죽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통합을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통합할 수가 없죠. 거꾸로 독해력이 떨어진 애들이 가볍게 죽여요. 가볍게 죽이거나 없애거나 그래. 근데 어떤 애는 또 죽였어. 들고양이가. 근데 7년 후에 다시 나타났대. 분명히 목에 흔적 있는 거 보면 그 가짜 같아. 근데 그냥 모른 척 했대. 그러기도 하고 그 가짜를 장롱에다 숨겨두고서 필요할 때만 이용해먹고 그런 애도 있는데 하여튼 생각보다 잘 못 죽여요. 그거는 부모 가치가 깔려있어서 그럴 거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런 상태라면 이 책의 독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는 비교적 편의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열린 어린이라는 데서 나온 수일이와 수일이의 환상성과 현실성이라는 짧은 글에서 보면 그 이경이라는 사람이 가짜 수일인 진짜보다 더 사람 같다고 하고 이호독 선생은 더 훌륭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지호는 가짜의 성장 속도가 빠르고 성장 수준이 높았다는 이유로 가짜 수일이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까다. 이렇게 붙였어요. 그렇죠? 진짜 가짜가 지향하는 방향성. 가짜는 폭탄, 지구, 사람 세 것을 걱정해요. 그래서 그렇고 근데 저는 반대라고 봐요. 진짜는 개와 대하고 친구 도용이 아픔에 공감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짜는 추상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농부가 없으면 우주 비행사도 없어. 그런데 진짜는 친구의 아픔을 고통하니까 좀 다른 성격이에요. 사실. 근데 우리 어른들은 사실 그 친구 아픔 이런 것 쪽보다는 추상적으로 공부 자랑을 좋아하죠. 약간 겉도는 측면이 있어요. 그럼 김우경이라는 작가가 그렇게 깊이 있는 사람이냐면 그건 또 아니에요. 김우경은 좀 묘한 작가예요. 장편은 대체로 멋있어요. 장편 잘 썼는데 단편은 되게 도덕적이에요. 단편 중에 하나는 하루에 한 가지 착한 일 하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너무 도덕적이어서 읽기도 힘들고 교재를 당연히 안 써요. 저는. 근데 장편들은 다 훌륭해요. 작가 속을 뛰어넘는 거. 실제로요. 수일이와 수일이도 보면 이 작가 말만 앞에 보면 그게 나와요. 이 책이 진짜 가짜 통합이 아니라 이 책은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해야지 괜히 가짜 만들지 말자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하자. 누군가가 힘이 되고 마음을 북돋아 줄 수는 있겠지만 끝내 그 일을 풀어나갈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일 거예요. 여기 나오는 수일이처럼. 작가는 이게 자기 할 일은 자기가 하자라는 의도로 쓴 거예요. 너무 놀랍죠. 실제로 제일 독해가 떨어진 애들이 그런 식으로 독후감을 써요. 보다 조금 높은 애들은 그 가짜 때문에 불편해요. 이 가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래도 하여튼 죽이는 애 있고 못 죽이는 애 있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를 넘어선다는 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작가를 쓰다 보면 자기가 의식하는 것보다 더 어떤 속 얘기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김우경 선생 동화는 장편들이 대체로 재밌어요. 그러니까 단편은 짧아서 그러나 단편은 너무나 그래. 그러니까 이것도 가짜가 어른들이 좋아할 만큼 뭐 농부가 되고 싶어하고 뭐 세상을 걱정하고 그러지만 어쩌면 상당히 추상적이다. 진짜가 친구 아픔에 공감한다고 하기에는 근데 애들 수준이에요. 자기 심심하니까 친구가 같이 축구하다가 다 학원 가고 한 명 남았는데 걔 어디 가냐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간대. 왜 아버지 병원에 있어. 그래서 나도 같이 갈게. 그래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심하게 그냥 공감했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경험을 겪는 거거든요. 전 애들 수준에선 경험을 했다고 하는 점에서 좋게 보죠. 그 진짜 가짜 논란은 우리가 많이 보는 건 그쪽이에요. 영화죠, 영화. 영화에서 그 뭐 복제인간 얘기 나오면서 이건 소설에 따라서 아니 영화나 초점에 따라서 그러는데 대체로 영화는 복제인간의 억울함을 많이 얘기를 하죠. 복제인간 인간한테 이용당하다가 결국 다 죽을 때 이제 반란 일으키는 거. 우리 사회에서 아니 인류 사회에서 그런 거에 가장 큰 게 그쪽이죠. 그 진시황 왕릉 같은 거 지하에 왕릉 엄청나게 만들어 놓고 그게 알려질까봐 그거 일한 사람들 다 죽였죠. 그렇죠? 실제로 아우슈비츠에서도요. 화장터에 화장을 누가 했냐 그러면 유대인 시켰어요. 참 어떻게 보면 더 끔찍하죠. 유대인을 죽였는데 유대인을 시켰어요. 그리고 몇 개월에 한 번씩 그 사람들 다 죽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쯤 반란을 일으켰는데 한번 화장터 하다 폭파시키고 총 좀 싸우다가 죽었는데
그런 경우가 꽤나 많아요. 그렇죠? 그 일을 시키고 그 일을 비밀로 만들기 위해서 그 일에 참여한 사람 다 죽이는 형태인데, 우리가 그 영화에서 그 가짜들, 특히 복제인간들 할 때 보면 다 그런 형태의 성격, 그걸 알고서 복제인간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죠. 그럴 때 상당히 우리가 진짜랑 동일시하면 가짜인간의 감정이 안 들어가니까 상당히 불안해하죠. 우리도 저렇게 당할지도 몰라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주인공을 가짜로 놓으면 또 그렇잖아요. 적어도 어른은 몰라도 애들은 가짜로 놓으면 정말 걔네들이 뭔 잘못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수일이도 그래요. 수일이도 그걸 독해가 떨어진다고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내가 진짜랑 동일시하면 가짜 수일을 되게 비열하다 그래요. 손톱 매겨서 진짜를 괴롭히고 비열한데, 저는 그걸 독해력이 높다고 보던데, 가짜를 하나의 인간으로 본다면 가짜는 억울하게 자기 원하지도 않은데 인간이 돼가지고 뭐라 그러다가 쥐가 그렇다고 가짜가 무슨 죄가 있어 그러면서 가짜를 옹호하는 애들이 일부 있어요. 이거는 수일은 그 가짜를 주인공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애들에 따라서 가짜를 이해하는 쪽이죠. 영화 같으면은 명백하게 가짜를 주인공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애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거기에 동일시하죠. 소설에서도 정가래 같은 식으로 가짜를 복제인간을 주인공으로 하면 애들이 거기에 속해서 진짜 인간들이 되게 나쁜 놈들이니까 이용해 먹는 게 비판을 해요. 그러면서 초점은 가짜와 진짜가 구분이 있어야 되고, 진짜가 가짜보다 우월하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런 거를 실제로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까 자살한다고 쓴 애 중학생이 다른 글에서 이렇게 썼어요. 나에겐 중학교에 적응한다는 것이 정말 힘든 고문이었다. 학생 다운이란 틀에 내가 너무 얽매여 버린 게 아닐까. 불량에게 자라서 인생 안 망친 경우는 없나. 그래서 선생님들 어른들이 좋아하는 범생틱하게 자라서 인생 망친 경우는 없나.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얘는 초등학교 때 놀았대요. 지말로. 그러다가 중학교부터 맘먹고 공부를 뜨는 거예요. 쭉 외고를 다니다가 안 돼서 재수를 하는데, 재수하는 와중에 그 음악 쪽으로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재수할 때 바꾸는 애들이 간혹 있어요. 얘는 아주 센 경우에 표현 자체가 그렇잖아요. 불량하게 자라서 인생 안 망친 경우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른들이 좋아하는 범생틱하게 자라서 인생 망친 경우는 없나. 이걸 중학생이 쓰니까, 근데 이런 좀 똘똘한 얘기는 하지만 이런 생각들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 권위나 등등에 의해서 어떻게 말을 못하죠. 이 책 보면서 이제 통합 부분을 보면서 주제는 여전히 그 가장 낮게 보면 내가 할 일을 내가 하는 게 낫다. 괜히 가짜니 만드니 남한테 의존해가지고 하지 말자고, 그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진짜 가짜를 통합한다는 것인데, 아이들이 그거를 못 읽을 때 그것을 독해 능력이 부족하다고 얘기할 것이냐,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이 많더라. 아이에 따라서 가짜를 동일시는 안 하더라도 가짜를 인정한다면 그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가짜를 인정한다면 통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뭔가 다른 형태여야 되거든요. 가짜를 그냥 살릴 수도 없고요. 그렇죠? 살리는 건 이제 가짜가 쥐로 돌아가는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에서 쥐로 바뀌는 경우도 많고요. 바뀌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살 수도 있고, 쥐로 바뀌어도 쥐가 안 죽을 수도 있고, 여전히 그냥 행방불명일 때도 있고, 이게 한쪽이라면 또는 한쪽은 명백하게 들고양이가 사람을 물어서 쥐로 돼서 죽었다는 형태에서 실은 죽어야지 통합이 되는 거니까, 그런 거를 책에서 이제 이강엽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로 통합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독해를 못했을 경우 독해를 못했다고 볼 수 있냐? 그건 아닐 거다. 저도 이게 초기 때 이걸 겪고서 애들은 정말 다르겠다. 어른이 생각하는 예상하는 소설의 주제를 알고 모르고 하는 다를 수밖에 없다. 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처음 하게 되는 계기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상당히 의미가 있고, 실제로 수일이는 두꺼운 책인 거에 비해서 재밌어요. 애들이 재밌고, 근데 요즘 와서는 재밌는 것 자체가 자기 어떤 부분하고 완전 판타지가 아닌 이상 어떤 부분에 걸려서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내가 모든 애들이 다 부모가 원하는 것만큼 잘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진짜랑 당연히 동일시할 수밖에 없어요. 가짜가 되고 싶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러면 내가 길들여지는 거잖아요. 나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짜가 되는 건 곤란해. 난 진짜로 있는데 여전히
부모가 요구하는 건 자기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 둘째도 그랬어요. 우리 둘째도 재수하면서 아주 힘들었을 때 표현을 그렇게 했어. 우리 집에는 아빠, 엄마, 형, 그리고 가짜만 있다. 진짜는 없다 그랬어. 자기 죽고 싶다 그래서. 으악!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방향을 틀었는데, 그잖아. 걔도 완전 모범생이거든요. 완전 범생인데, 그러고, 고등학교에 살다가 이제 뻥 터지면서 내 진짜 모습이 없다. 우리 식구들 중에서 나는 가짜로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 그걸 이렇게 말도 못하고 편지를 써가지고.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그런 형태를 사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민하거나 똘똘하거나 그런 애들은 그걸 의식하는 것이고, 단순하거나 아무 생각 없는 애들은 그냥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의식무의식으로 일탈을 하는 것이고, 의식하는 거나 예민한 애들은 그걸 느끼는 거죠. 느끼는 거. 이건 엄마가 싫어하는 거고, 그걸 따랐을 때 어떻고 안 따랐을 때 어떻고 를 느끼면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경우거든요. 그런 거 때문에 이 수일의 수일은 애들이 나름대로 그 고민을 하고, 실제로 우리는 독감 쓸 때 수업한 거 요즘은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쓰는데, 예전에는 이제 한 3개월에 한 번 썼거든요. 한 달에 8권 쓰면 3개월이면 24권이고, 한 5개월쯤 하면 이제 5, 8, 40권이나 한 3, 40권 중에서 한 권을 선택하는 거라서 자기가 선택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독학을 많이 쓴 것 자체가 뭔가 아이들한테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 수일의 수위가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1등, 1위, 2위 정도 할 정도로 아이들한테 강하게 뭔가 먹히는 거 그런 거 아닌데, 이 동학에서는 그렇게 높이 해보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워낙 대단하게 보는 것이, 아이들 고민하고 지금 삶하고 뭔가 강하게 접하는 게 있다. 그래서 특히 의미 있다.